자, 먼저 저희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던 셀트리온과 대응을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때 이 하락 추세선을 주가가 상승 돌파를 하면서 매집을 시작했었고, 그 뒤에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 충분히 매집을 진행하면서 어제 22만 원에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충분히 상승 여력이 높은 종목이지만, 최근에 이렇게 일봉으로 보시면 워낙 가파르게 급등이 나왔다는 점에서 익절을 하고 나오게 되었는데,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함께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웅도 저희가 이때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매집을 시작했는데, 매집할 여유 없이 조정을 주지 않고 바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일찍 팔고 나온 감이 있습니다. 대웅의 경우도 이제 막 상승 추세로 진입한 초입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이 나올 시에 다시 한번 접근하는 방향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기업들을 보기 전에 이번 주 주식시장과 원달러 환율 그리고 국제유가 차트까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면서 상승 추세선을 깨고 추세를 이탈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온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 추세선을 깨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꺾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며,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고점을 한 번 더 찍으면서 쌍봉을 만들고 꺾일지 아니면 바로 하락을 이어갈지는 한번 다음 주부터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것보다 걱정되는 것은 원달러 환율의 추이입니다. 이때 이렇게 1360원까지 상승을 했던 환율이 최근에 1288원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이게 이번 주 들어와서 다시 튀면서 현재 1315원까지 올라온 모습이에요. 추세가 이렇게 아래 상승 추세선이 형성이 되면서 보시면은 이 지점들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인데, 만약에 여기서 또 확실히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 파동이 나오게 된다면 전 고점이었던 1360원을 깨고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국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주게 될 테니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환율과 같이 안정화 추세로 이렇게 접어들었던 국제유가도 현재 이렇게 이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때처럼 여기서 또 지지를 받아버리고 이렇게 상승 파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도 가중이 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부디 만약 지지를 받더라도 이렇게 상승 파동 말고 횡보로 넘어가는 쪽으로 진행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종목은 리파인이라는 기업입니다. 리파인은 상장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기업인데, 이렇게 보시면 상장 후에 작년 말까지 계속해서 이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작년 11월에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함께 어떤 기업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파인의 주 사업 모델은 금융기관을 거래처로 두고 부동산 권리 조사를 하는 업입니다. 권리 조사란 안전한 부동산 거래, 부동산 담보대출 실행 및 권리보험 인수를 위한 선행 업무로서 등기된 권리나 등기되지 않은 권리의 연속성 및 하자함결을 조사하고 위조 사기 등 부동산 권리에 문제가 되는 사유가 있는지 밝혀내는 업무입니다. 즉,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시행할 때 이에 담보가 되는 부동산 물건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아웃소싱을 받아서 세세한 조사를 이행하는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권리조사에는 공부조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세세히 권리 분석을 진행하며 대출 고객에 대한 조사 및 위험 평가까지 진행해서 금융기관이 대출 시행에 대해 판단을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업이에요. 고객사를 보면 이렇게 거의 모든 1금융권 은행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 이 금융권과 플랫폼사 그리고 공공기관과 보험사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조사가 필요한 기업들은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으로서 사업 모델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불거졌던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서 권리 조사에 대한 중요도가 한껏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관심도도 빠르게 상승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작년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2년도 4분기 실적을 대입해서 23년도 작년 실적을 예상을 해보면, 일단 작년 순이익인
202억 원을 현재 시가총액과 비교를 해보면 현재 시총은 1,565억 원으로 주가 수익 비율 퍼는 약 7.7배 정도로 상장 후에 가장 낮은 퍼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절대적 기준에서도 퍼 7배 수준은 상당히 낮은 상태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주가는 충분히 싸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재무 건전성에 있어서도 부채 비율이 무려 9%예요. 그냥 부채가 없이 무차입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보면 자본이 1,394억 원이 있는데 부채가 128억 원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고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며 유보율도 9,000%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때 지난 2021년 10월에 상장을 해서 작년 11월까지 계속해서 쭉 하락만 해왔어요. 이렇게 주가가 쭉 하락을 해오면서 이 하락 추세는 이렇게 위에 검정색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 선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을 해왔는데 드디어 작년 11월에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래 보시면 기술적 지표인 MACD 지표가 양전환되는 흐름이 나왔고 주봉으로 보시면 이 주황색 60일 이동평균선을 작년 11월 말에 상승 돌파를 하면서 추세가 상승 쪽으로 돌려나가는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며 특히 최근 이렇게 올랐던 부분에 대한 부담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 구간이 나온다고 해도 워낙 현재 실적 대비해서 퍼가 7배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은 충분히 이렇게 막혀 있다고 판단을 하기에 오히려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천천히 매집을 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기에 오늘 구독자님들과 함께 살펴보았으니까 관심 종목으로 두고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진행이 되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CJ 프레시웨이를 볼게요. CJ 프레시웨이는 저희가 21년도에 함께 이미 공부를 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많이 상승을 했다가 추세가 꺾이면서 다시 크게 하락을 하면서 현재 다시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고 판단이 되기에 다시 한번 가져와 본 종목입니다. 이때 이렇게 이 정도 기울기의 상승 추세선 위에서 상승을 이어가다가 이때 이 상승 추세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추세가 하락으로 반전이 되어서 최근까지도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 종목이죠.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는 사이에 작년 실적은 충분히 잘 선방을 했으며 올해에도 계속해서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니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프레시웨이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식자재 유통과 단체 급식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유통은 이렇게 외식 프랜차이즈 식당들뿐만 아니라 급식장, 식자재 마트, 그리고 식품 제조 공장의 원료까지 유통을 하고 있으며 산업체, 오피스, 병원, 레저 시설 등 전국 600여 개 사업장의 단체 급식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비 경기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 외식 산업의 매출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소비 경기 악화는 저렴한 단체 급식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경기 환경에 대한 부분은 큰 타격 없이 잘 상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자, 실적을 보도록 할게요. 23년도 지배주주 순이익은 22년도 491억 원에서 518억 원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며 이를 현재 시가총액과 비교를 하면 현재 주가 수익 비율 퍼는 5배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올해 실적이 업계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성장을 이어가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 없이 유지될 시에 주가 수익 비율 퍼는 이렇게 4배 수준까지 떨어질 정도로 현재 주가는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 건전성에 있어서는 부채 비율이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높게 나와 있죠. 무려 235%나 되는 상황인데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차입금은 5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매입 채무가 4천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매입 채무는 원자재 거래처에 나가야 할 돈으로서 이자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부채이며 이 매입 채무 비중이 전체 부채에서 40% 가까이 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여기 총 부채에서 매입 채무 4천억 원을 빼고 생각해 보면 부채 비율은 100% 정도로 확 떨어지겠죠. 원재료를 가져다가 매출을 일으키면서 적자 없이 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표면적으로 높은 부채 비율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유보율도 2000% 이상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업계에서 전망하는 대로 올해 주당 순이익을
5,420원 정도를 번다고 가정을 하고 퍼는 보수적으로 이때 이렇게 7배 정도로만 생각을 해도 주가는 38,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해 나갈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며, 그렇게 된다면 현재 주가인 23,500원 대비해서는 약 6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 관심 종목에 올려두고 CJ 프레시웨이의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기업은 교촌 F&B입니다. 교촌 F&B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교촌치킨 기업입니다. 교촌치킨은 작년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역풍을 맞으면서 주춤했지만, 작년에는 22년도 대비해서 매출은 이렇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큰 폭으로 실적이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워낙 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는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비이상적으로 높게 나왔었죠. 이를 통해서 주식시장에도 높은 가격으로 상장을 했었는데, 코로나 특수가 빠지면서 주가는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온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제가 교촌 F&B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로의 확장을 통한 성장성입니다. 기업이 실적 대비해서 높은 주가 수익 비율 펄을 받기 위해서는 성장성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높은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낮은 펄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이러한 성장성의 결여 때문에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교촌치킨의 경우에도 국내 내수에만 의존하는 사업을 한다면 성장에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높은 펄을 받을 수 없지만, 해외로 진출을 하게 된다면 성장성은 당연히 무궁무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촌치킨은 해외 시장으로 빠르게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자 뉴스를 보면 교촌치킨은 작년 8월에 대만 2호점을 낸 후에 5개월 만에 3호점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미국과 중국 등을 포함해서 현재 15개 국에 진출을 해 있는 상태이며, 앞서 말씀드린 대만 3호점이 포함이 된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현재 해외에 67개 매장을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K-팝이 해외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한국 문화, 특히 K-푸드에 대한 관심도 더더욱 커졌으며, 그 안에서 한국의 치킨 문화는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교촌치킨의 발빠른 해외 매장 확장은 앞으로 교촌 F&B 주가의 높은 주가 수익 비율 펄을 부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교촌의 펄은 작년 실적 대비해서 10배 수준이며, 업계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올해에도 실적이 성장할 수 있다면 펄은 계속해서 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부채 비율은 66% 정도로 낮은 상황이고 유보율도 1300%가 넘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교촌 F&B는 이렇게 2020년 11월에 상장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고점이었던 38,950원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약 80% 가까이 하락을 해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보시면 현재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하락 추세는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을 해오고 있는 상태이며, 아직까지는 여전히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를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보이시는 기술적 지표에 있어서 모두 상승 추세 쪽으로 턴어라운드를 해 나가고 있는 만큼 곧 주가는 이 하락 추세 선을 상승 돌파를 하면서 추세를 상승 쪽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앞으로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지 함께 추적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동산 권리조사 기업인 리파인, 식자재 기업 CJ 프레시웨이, 그리고 치킨 기업인 교촌 F&B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